국민의힘에서 비례 1번 줘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를요? 그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분이 한동훈 장관 띄우는데 얼마나 막대한 공을 지금 세우고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줘야 된다고?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추미애 영입해야 돼? 그 추미애 비례 1번, 이수진 비례 3번 하면 되겠네. 그 사석에서는 만만하시고 방송에서는 좀 존댓말을 그래요? 해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요즘 오랜만에 또 온 관계로 젊은 청년 정치인분들과 함께 노그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세 분의 노그 분들은요. 먼저 자리하고 계신 우리 불독 느낌이죠. 천하람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퍼그 느낌입니다.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엽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핏불 느낌이죠. 우리 민주당 조상호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가장 독한가요? 엄청 한번 모르면 놓지 않아요. 제일 독하시죠. 네. 네. 와, 그래서 예. 거의 뭐 뼈 보일 때까지 물고 뜯어지니까. 아유, 예. 저 그렇게 안 하는데. 오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형님이 안 계시니까. 뜯을 뿐. 네. 네. 자, 오늘은 우리 세 분과 함께 일단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인 거는 저희로선 처음인데 어떻게 다른 데서는 좀 모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 분은 처음 들어가요. 네, 이수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색한. 아니, 저희 사석에선 다 좋은 그렇습니다. 관계라서. 그럼 이렇게 만나시는데 막 서로 막 허그하시고. 그나저나 형 공천은 받았죠? 응, 받았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공천 받기 전이시면 저랑 너무 과하게 친하게 이게 보이는 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요? 예. 공천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단수로 받으셨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 사전 조사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요. 1순위로 됐는데 거의. 1순위로. 그런 거 좀 일순- 관심 가지면서 맞아, 사람을 첫날 불러야지. 발표할 때 첫날. 김재섭 너도 좀 관심 위원장이랑- 가졌어야지. 아니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혹시나 싶어서. 아니, 공천 말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예. 기분이 나빠요? 아니 못 알아주니까 안 알아봤으니까. 아니, 형 근데 그리고 빨간 거 좀 하고 다녀요. 나 예. 까먹었어. 아니, 본인이 첫 번째로 그렇게 딱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경쟁력? 어떤 경쟁력이죠? 당선 경쟁력. 그 너무 거만한데요, 이거? 예, 너무 거만한 거 아닙니까? 강동을이 아주 저 여권에 유리한 지역은 아니죠. 힘든 지역이죠. 힘든 지역이죠. 네, 힘든 네. 지역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재영 위원장님 좀 네. 도와드리고 싶은 게 강동을은 힘든 지역이지만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 내부 경쟁이 약한 지역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요? 예,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이에요, 서로. 그리고 국민의힘이 요새 지금 한강벨트 뭐 이렇게 네네네네네. 해가지고 주력 지역인데 강남 4구 중에 하나로 또 불리기도 하고. 예, 강동이? 거기서 단수로 당이 찍는다라는 거는 뭐지? 이거는 엄청난 거죠. 어떤 매력을 어필하셨어요? 3구에 못 들어갈 뿐이죠. 이렇게 이제 네. 우리가 모르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네. 전화 한 통화 못 했는데. 그래요? 네. 그분의 사랑 방식이 원래 그래요. 그래요? 서로 전화 안 하면서 그거 뭐 이준석 대표예요? 여튼 단순 공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그런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아. 스텝이 많아지셨어요. 움직일 때. 전에 혼자 오셨는데 오늘 누구랑 같이 오셨어요? 아니 그 공천 받고 나니까 네. 대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네. 몇 명이 찾아와서 캠프에서 한번 자원봉사 해보고 일해보고 싶다. 싶다. 정치 관심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그렇죠. 정외과 친구들이 와가지고 졸업반인데 네네네. 와서 이제 지금 아직 학기 시작 안 했고 졸업반이니까 경험도 좀 쌓고. 경험 쌓고 싶다 그래서 흔쾌히 같이 하자고. 그렇습니까? 대학생들인데 조금 기회주의적이네. 뭐가요? 공천 전에도 와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건데 아유, 공천 우리- 받고 나니까 우리 이거 캠페인 바로 한 명 기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캠페인 한 명 있어요. 공천 전부터 하시던 네, 분 전부터, 계세요? 네. 우리 조상호 저희는 아직 공천 안 위원장님도 공천 아직 안 되셨고. 네, 경선. 근데 아직 생각해보니까- 경선을 어떻게 할지도 발표가 안 났어요. 그래요? 그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송합니다. 기회주의적인 거 아니고 합리적인 선택이십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지금 제일 화제가 혹은 뭐 가장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신당 쪽인데 워낙 이제 신당 얘기는 많이 우리 맞아요, 천하 많이 위원장 했어요. 들었으니까 네. 두 분의 짧은 평가 정도만 듣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 3세력 신당이 약간 삐걱삐걱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삐걱대니까 구도로 보면은 저희한테 뭐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거든요. 같이 정치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네네. 질문은 그런 걸
뭐하러 나갔냐? 뭐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아, 국민의힘에서 왜 나갔냐? 네, 이러려고 나갔냐? 아, 도대체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지금 이렇게 돼버렸냐? 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형이 너무 몰라주네요, 그죠? 저도 공천 확실히 받았는지 여부를 잘 몰랐으니까.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진짜로 이재영 우리 위원장님이 네. 저를 애정해서 또 좋게 보셔가지고 하시는 너무 말씀이기 안타까우니까. 때문에 진짜로. 네, 저는 뭐 좋아하기 굉장히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네네네. 솔직히 뭐 아니 뭐 답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답하지 않아도 예, 돼요. 그냥 왜 나갔냐 너무 안타깝다는 아 마음을 그 표현하시고. 마음이니까. 예. 마음이. 예. 그리고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님 지금 이제 신당 사태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밖에 안 계세요. 현역 그 당은 그게 아 민주당 의원들이 현역은 당연히 그분 네, 5분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들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짜증나죠. 아 근데 뭐 현실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허은하 의원도 계셨지만 배지 내려놓고 오신 거고. 네. 그러니까 뭐 현실이죠. 원래 권력은 끊임없이 분화하는 거라서 네. 우리가 워낙 그 의원 수가 많다 보니까 네. 분화가 좀 일찍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5분이 거기 그래서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당은 혹시 잘 될 거라 보세요? 아, 네.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원래 추구했던 방향은 이 가치지향적 정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고 정책이 이제 정책을 약간 비틀기는 하는데 네네. 뭔가 그거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비틀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움직여 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움을 느꼈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합당 과정을 보면서 저거는 그냥 이 전형적인 과거 방식의 정치 스타일인데. 그래요? 예, 이른바 세불리기 정치. 그죠? 가치 지향 없이 그냥 세 일단 불려서 일단 돈도 확보하고 사람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자는 그런 방식이어서 전혀 이준석답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 선거할 때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참 카운터파트로 라디오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정말 사무실 하나 얻어놓고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단톡방 하나 갖고 선거했거든요. 아 당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를.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대표를 됐잖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 아. 그러니까 약간 게릴라식으로 한 거예요. 네, 뭐 네, 거기 네. 그 안에서 모든 정책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도 다 정하고 일정도 다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온라인 내지 거의 모바일 정당 수준이구나. 근데 이 정도로 굉장히 재기 있고 스피디하게 의사결정하면서 막 움직이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이제 하는 방식들은 보면 전형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도 필요하고 그런 그냥 과거 방식의 선거운동 방식이라면 우리 정당이 더 잘합니다. 아마 국민의힘도 엄청 잘할 거예요. 그 170석에서 이런 얘기 할 건데. 아 근데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다만 또 새가 없으면 없다고 뭐라고 하실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 내부의 당 대표 선거는 그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대안 세력으로서 하나의 정당 단위에서 선택을 받으려면 저희도 새가 너무 없으면은 또 국민들이 쟤들 진짜 뭐 할 수 있겠어? 그 현실성의 문제를 또 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네네네. 말씀드립니다. 뭐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원래 본인이 했던 말을 지키려면 네. 그냥 우리가 진짜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이다 이 네. 모토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이미 그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났어요. 너무 좀 매서우셔. 네. 너무 피플테리어야. 아니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이 좀 힘 좀 주세요. 그래 아낀 후배인데. 아니 조상호 변호사께서 네. 하실 말씀을 다 해주시고 계시니까. 아니, 같은 얘기였어요? 아니 너무 하시네. 조금 순화하자면 이거죠. 처음에 나와서 네. 그 제3지대 이렇게 막 형성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네. 그래도 저희가 위협을 느꼈다라고 했던 부분은 그 천하람을 비롯해서 이준석 대표도 하고 그 천하용인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그 가치 중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이런 왜 느낌. 나가는지에 네. 대해서 이게 반윤을 떠나서 어떤 추구하는 가치가 명백히 있다. 그리고 나와서 했던 여러 가지 그 정책 발표도 뭐 설왕설래가 있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뚜렷한 뭔 색깔이 있네라는 이슈 선전도 거를 좀 하고. 그랬는데 네. 거기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정책도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했든 간에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보였는데 이게 갑자기 다른 신당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은 모습은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보면은 네. 그 논의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잡음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이제 51일 남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정당이라는 게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유권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신당이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에 개혁신당이 딱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러다가 이거 진짜 보수의 가치를 절로 다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내심했었는데 오히려 좀 시간 지나면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유 됐다 뭐 이런 안도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다는 안도감이라기보다는 네. 그때도 이미 벌써 우리 정당, 우리 정치사가 워낙 지금은 양당 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제3신당이 나왔을 때 특히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제3신당을 해봤잖아요. 네. 만들어 보기도 네. 하고 실패도 해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는데 왜 그 어려운 길을 또 어려운 길이라기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하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난 가치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였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국민들 중에서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했었죠. 네. 그게 보수라는 그 부분을 싹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고, 근데 그것이 훼손이 되면 그럼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거죠. 맞아요. 그때만 해도 저 천하람 위원장도 저 김용태 최고한테 야 우리가 나중에 키워갖고 너네 M&A 할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때 얼마나 자신만만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 했는데 지금 약간 좀 기가 죽었어. 아니 왜냐면 이게 사실은 네. 우리 쪽에서 보면 진보 쪽에 좀 더 이렇게 색깔이 있었던 정당이 예전에 정의당,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 뭐 통합진보당 이런 계열들인데 이런 진보 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기대를 했던 것들은 보다 선명한 가치지향 정당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냐? 이른바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표방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보이거든요. 그 여성 극단주의에서 볼 때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권주의적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패권주의가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정당의 핵심인데 진보는 그것들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노동 쪽에서도 이른바 정규직 중심으로만 가고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저기가 노동 패권적, 여성 패권적 정당이 돼가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가치가 흔들리고 그런 그 과정에서 이제 심지어는 보수 정당과도 연합하는 모양새로 네, 보이게 네, 네, 되고 이러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 한 자릿수 그러니까 3% 이하로까지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달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진보의 이쪽에서 보다 선명성으로 다퉈야지 어중간한 중도 지향으로 가게 되면 그 자체로 오히려 굳이 이 조그만한 정당 어차피 숙권하기는 어려운 이 정당을 지지해줄 명목이 사라집니다. 네네네. 조상호 변호사님 오늘 무슨 옳은 말 하는 알약 같은 거 먹고 오셨어요. 아니도 옳죠. 말이 너무 뭐 청산유수신데요. 네. 뼈를 많이 때렸나 보죠. 뼈 많이 때리네. 네. 그러니까 발골 전문가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가 보수의 정의당 하진 않겠다라고 판단한 거고 저희가 수권 정당 경쟁하겠다. 수권 정당 하려면 이념 스펙트럼 솔직히 넓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 하자는 이재명 대표나 주류경제학 따라가자는 김진표 의장이나 같은 당이고 여기도 뭐 김한길도 사실상 그 정부의 일원이고 김한길 전 대표도 뭐 되게 스펙트럼 다양하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3당이 왜 필요해요? 다양한 스펙트럼에 5명은 의미가 아니 없죠. 근데 왜냐하면 왜 5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또 선거 결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얘기하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저희가 좀 더 나은 어떤 저희 정당 문화를 만들고 좀 더 합리적으로 가면 그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좋을 수 있는 거죠. 스펙트럼은 넓더라도. 네, 스펙도 넓더라도 특히 이제 양당이 굉장히 이제 각각의 어떤 극단화된 지지층만 보면서 제대로 된 협의나 타협 안 하고 밀어붙이기만 할 때 네. 사실 3당의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캐스팅 보트로서 좋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 신뢰를 쌓아서 국민들이 야 니네 이제 캐스팅 보트만 하지 말고 니네가 수권해봐라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대만도 보면 이번에 3당이 굉장히 또 진출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보셨을 때 양극단에서 뭐 친중이냐 뭐 반중이냐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거에서 네네네. 합리적인 대안 같은 것들을 모색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런 역할 저희가 해야죠. 3당 근데 얘기는 그게 이런 거죠. 신당들이 생겼을 때 네. 이준석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응원하고 지지했던 열렬 팬들이 있잖아요. 네. 또 이낙연 신당은 뭐 그런 열렬 팬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있으세요. 간 분들이 있어. 아니, 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하여튼 뭐 제가 느끼기에는 아니 거기도 팬 어쨌든 많아요. 간에 그런 팬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합쳐지면서 그 팬들이 실망한 거는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난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워낙 크시니까.
그럼 거기 이분들은 빠지고 남아 있는 분들이 아까 말했던 대안 세력으로서 그분들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뭐예요, 도대체? 난 그것이 이제 답이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캠페인의 주도권 쥐고 이제 각자의 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걸 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보면요. 이게 진보 보수 논쟁이라는 게 3당한테 있어서 되게 굉장히 구린 프레임인 게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거는 실제 되게 스펙트럼으로서 존재하는 거지만 네. 저희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이중대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희가 진보 정당입니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이중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양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너희 진보야 보수야 빨리 십자가 밟아라고 얘기하는 게 그걸로 3당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보수라고 해야 되겠네. 맞지? 그거 뭐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개혁 정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네네네. 거고 그 프레임에 우리가 진보 갇힐 보수.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네. 거고 저희가 내놓은 아까 이재영 위원장님도 좋게 평가해 주셨던 네. 의미 있다고 평가해 주셨던 예를 들면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성 희망 복무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뭐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자를 수 있는 이슈들이 아니에요. 네. 그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논란이나 위기 상황들은 진보냐 보수냐라고 일도양단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좋은 대안들 내놓고 국민들 네. 평가 받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3당 얘기는 요 정도 하고요. 이제 두 당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쉴 수 있겠다. 네. 예.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막 올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떻게 민주당부터 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 뭐 저희는 뭐 그러니까 순서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사회자의 권한이죠, 특권이죠. 이런 여유. 네. 근데 요새 민주당 상황이 이렇게 여유 부릴 상황이 아닌 것 같던데요. 괜찮습니다. 네, 민주당부터 갑시다 그러면. 민주당 예. 쉽지 않아 보이던데 요새. 민주당이 뭐 그 당내 후보들 뭐 여론조사에서 누구 빼내 마내 뭐 비명들은 뭐 학살을 하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이제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가면 공천 잡음이 그래서인지 당 지지도도 뭐 최근에 몇몇 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더 아래로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 막 엄청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네. 문제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평가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공천이 항상 그 딜레마예요. 네. 국민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어떻게든 좀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바뀌는 모습들의 핵심은 결국에는 후보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을 얼마나 사람이 교체- 바뀌어야. 그렇죠. 사람이 바뀌어야 이제 그림들이 바뀌는 네네네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추진하다 보면 분열 프레임이 나와요.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당연하잖아요. 이제 근데 그것들을 언론에서는 그림 좋게 그리려면 이른바 패권을 갖고 있는 그 뭐 이른바 어느 지도부와 개파. 예. 지도부가 아닌 쪽을 대립시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막 이제 공천 학살이 벌어진다, 네네네. 피가 난무한다, 뭐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이번에 그렇게 뭐 심지어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은 문학진 전 의원이신데 네. 문학진 전 의원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친명 인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네.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그 평택한방공사 사장까지 임명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한참 그 정치 선배시니까 네. 예우 차원에서 당 대표가 직접 전화드려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게 그냥 하시겠냐 아니면 그냥 컷오프 되면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타진을 드렸던 건데 좀 이제 본인은 컷오프 된 걸 도저히 납득가 안 되니까 네. 이걸 또 뭐 친명 대 찐명이라고 또 표현하셨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어진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번에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뭐 사법 리스크 해서 뭐 나오는 것 중에 뭐 이수진 비례 네네네. 그분도 이번에 원래 성남 중원에서 유정찬 의원 잡겠다고 내가 친명 인사니까 거기 가겠다 손드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도 어떻게든 이제 보면 당 내부에서 어떤 이러저러한 기준에 따라서 공관위원장이 설정한 기준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그때는 또 다시 또 비명으로 바뀌어요, 그분이. 언론에 의해서 이분의 프레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른바 비명 쳐내기를 하는 거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원외 인사들 중에서 친명 인사들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경기도파 성남파 쪽 성남파 경기도파니까 좀 이상한데 네. 조폭 같은 느낌이에요. 예, 네. 성남시장 시절에 조포가 아니야? 함께 일했던 이게 또 사람들. 너무 진지한 얼굴로 또 그렇게 하세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소송 들어와요. 소송. 알았어. 주의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일했던 그 분들이 전부 다 공천에서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또 그렇게 시끄러워 보이느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당이에요. 야당의 공천 과정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야당이 어려워요? 예, 어렵죠. 왜냐하면 여당은 네. 떨어진 분들에게 제공할 당근이 많습니다. 아, 여기 떨어진 어디 기관에 그럼요. 이렇게 예, 기관장? 인사권이 굉장히 네. 폭넓기 때문에 당근이 많고 그래서 그것들을 아니고 꼭 그걸 거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시끄럽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사정권도 또 들고 있고요. 아,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또. 그럼요. 그리고 또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음. 지금 이 정보 얼마나 무서운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협박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본인들이 느끼기에 그런 기대와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좀 교통 정리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야당에서 오로지 공천 말고는 죽음이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더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의원 수가 지금 많으세요, 현역 의원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이 현역 의원이 계신 곳 아닌 원외 지역구, 그러니까 원외 지역구, 원외에 네. 있는 그 지역구는 가봐야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원내 국회의원들, 특히 힘 있는 의원들의 그 자리다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아, 원외의 입장에서 너무 힘들구나. 파열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수진 의원과 동명인 또 그 동작의 동작에 맞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오늘 뭐 뉴스가 또 났더라고요. 그래서 힘 빠지게 하는 여론조사 이거 해명해라. 뭐 비선 논란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이분이 아마 좀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일단은 지금 현역 그 동작의 이수진 의원님께서 네. 당에서 뭐 이렇게 비공표용으로 뭐가 조사가 돌아간다 이 얘기 말고 이미 공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쳐지거든요. 거의 20% 가까이 차이 나요. 이분이? 예. 그걸 나경- 어떻게 아세요, 근데? 아니 꼭 공표된 이런 게? 거, 아. 뭐 아니면 뭐 어디 다른 공표된 리얼미터 근데 공표된 저는 이런 데서 이분 그런 거 잘 못 참으신다. 전화 갈 거예요 아마. 아니 뭐 지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동작의 이수진 의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민주당 공천 쉽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비례 1번 줘야 된다고 봅니다. 누구를요? 그 동작의 이수진 의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분이 한동훈 장관 띄우는데 얼마나 막대한 공을 지금 세우고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줘야 된다고. 국민의힘에 어마어마한 플러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추미애 영입해야 돼? 그 추미애 비례 1번, 이수진 비례 3번 하면 되겠네. 그거 사석에서는 만만하시죠. 방송에서는 좀 존댓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동작 이수진 의원 고소 들어와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좋은 추천해드렸는데 왜 그걸? 그러니까 다- 저희들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당선 경쟁력인데 지금 그 나경원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래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네, 나요? 그렇게 많이 나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당 지도부의 고민과 그 고민에 따른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저 학살이니 이렇게 이제 포장하거나 뭐 개파 갈등 이런 걸로 이제 얘기하기가 쉽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수진 네. 의원님 본인께 이분은 뭐 그러면 반명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에서 본인이 네, 네, 의미 네. 있는 경쟁력을 보여줄지를 먼저 고민하셔야 이분은 돼요. 이제 본인은 친동이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친동작을이라고 네. 개파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개파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네, 개파 없으시. 실제로 그 국민의힘에서 보실 때 민주당의 지금 공천 작업 같은 것들이 원래 뭐 야당이니까 요 정도 돌아가는 건 정상입니까? 아니면 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당화를 위한 뭔가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꾸 찐명 대 비명 뭐 이런 대결 구도에 대해서 좀 약간 부인을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우리 국민도 그렇고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과거 사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당만 해도 친이 친박이 있었고 그다음에 친박 비박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도, 16년도 그거 굉장히 실제로 있었던 거죠? 실제로 있었고 네. 그게 굉장히 저희 공천에 굉장히 큰 파열음을 일으켰고 그땐 또 저희가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파 간의 무슨 세력 다툼이 되고 권력 다툼이 되면 이건 여당이든 아니든 정부의 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파열음이 일어난 걸 우리가 겪었고 네. 그 결과물이 얼마나 선거에서 안 좋았는지도 겪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과 또 그 유사한 상황을 겪었던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부인을 하시려고 해도 저거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개파 간에 아니면 어떤 그 친명과 아니 최소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 보인다라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고 또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선 이기면 그냥 내 힘으로 내 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승리를 이끌었으니까 당 대표로서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아마 말씀하신 내용에는 설령 그렇게 이기더라도 내 계파가 아닌 다른 세력들이 만약에 주류가 되면 내 위치가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이거는 이제 여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아까 이제 조상원 변호사께서도 얘기하셨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이제 가시화될 때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친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대표적인 인물인 임종석을 저렇게 반대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지금 그 공천 과정은 진짜 매끄럽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중성동구 갑에서 아예 여론조사에서 뺐다는 건 이미 벌써 나와 있는 얘기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나와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에조차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최소한 배제하겠다는 메시지는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히려 본인들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 못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네. 좀 이상한 거고. 대표적 사례로 이제 임종석 네. 공천권을 얘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지금 중성동갑에 공천 신청하는 게 우리 당원 단계상 안 맞아요. 거기는 예전부터 전략으로 예정됐던 곳이고 네. 실제로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구 제가 지금 금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금천구에서도 보자고요. 금천구에서 원래 거기는 현역 의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경선 지역구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100일 가까이 선거운동을 저를 포함해서 4분이 같이 현역 의원 포함해서 하다가 현역 의원께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략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원외에 있는 저주차도 기회 한 번 갖지 못한 저주차도 그때 다 수긍하고 전략으로 오신 지금 현역 의원님 지휘선언을 해드리고 선거운동 도왔다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원 당규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원 당규를 다 무시하시고 본인이 나 여기서 경선할래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공천 신청을 하시니까 그것도 네. 그분은 본인은 이미 그전에는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네. 그리고 성동구 아닌 또 그 은평에서도 또 도전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다시 성동구로 네. 그 기존 현역 의원이 뭐 성동격서 같은 거겠죠. 네, 갑자기 고맙다. 그죠, 그죠. 약간 좀 노잼될 뻔했는데 아, 저도 고마워요. 너무 좀 길어지더라고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꼭 임종석 뭐 예를 들면 친문과 친명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당원 당규의 원칙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시스템 공천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만약 그렇다면 민주당 진짜 홍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임종석은 이미 벌써 하나의 그 상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기는 분열하는구나. 저기는 진짜 개파 간의 싸움이 있구나. 2016년도에 새누리당 모습을 보는 것 같네. 뭐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뭐 저희는 좋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공천이 잘 될 수 아니, 있냐. 대표적인 게 박수현 전 의원 같은 경우 예.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쟁력에서 그분이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수 받았어요. 아니 근데 정치에서는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 아닙니까? 정치에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잖아요. 상징성. 근데 네. 임종석이 좋건 밉건 상징성이 돼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숙제다. 이 너무 정도만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제 막 정치 신인도 아니고 임종석 전 의원 같은 경우,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고 또 뭐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또 상징성도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그렇게 막 나는 여기 나가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밖으로 막 꺼내는 게 약간 좀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거든요. 만약에 저분이 정말 나가서 안 되는 상황이면 뭐 당대표든 아니면 뭐 지도부가 이렇게 뭐 예의를 갖고 찾아뵙든 뭐 이러면서 이제 조용히 그냥 누군가를 뭐 지지하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뭐 폭넓게 뛰겠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형태로 메시지를 보내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그거 정말 진짜 뭐 속된 말로 좀 짜치죠. 근데 엄청 호전적인 메시지만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나오면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심지어 예. 그 지역구가 예. 한양대가 있는 곳이라 저도 아, 맞아. 한양대 그 얘기도 쪽- 하시더라. 예, 그래서 예. 저도 이제 거론되고 뭐 여론조사 돌렸다는 소문도 있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저는 전력공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겠다. 제가 친명이 찐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친명 변호인이어서 문제라면 나도 안 나가겠다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 결기 못 보여주시나요? 그 지역구는 네. 지금 글쎄요, 뭐 저기 국민의힘 쪽에서 언제 한번 당선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른바 민주당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보내주신 그냥 그런 표현 쓰기 좀 뭐하긴 한데 민주당 텃밭입니다. 근데 그런 상징적인 지역구에 우리 당이 이번 22대 총선을 국민들께 어떻게 준비했다라고 보여드리는 그러한 밥상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반찬으로 보여드릴 그 지역을 네.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이 한참 프레임 잡고 있는 네. 86 청산론이 맞냐 그러냐에 대한 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반찬 얘기하셔서 예전에 그 윤희수 네, 의원이 그렇죠. 오셔서 네. 그 임종석 전 의원을 어리굴젓에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네요. 이 자리에서 어리굴젓 얘기하셔서 그래서 약간 반찬으로 좀 통일하시기로 했나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본인을 처음 반찬에 비유한다면 어떤 걸로 비유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아직 예.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네. 제가 이렇게 또 그거를 겸손하게 빠져나가시네. 그거를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뭐 떡갈비 정도 갈까요? 떡갈비면 너무 많이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콩나물. 네. 자, 여튼 뭐 민주당은 지금 밖에서 볼 때는 굉장한 뭐 공천학사 혹은 뭐 개파 갈등, 뭐 지도부에 의한 혹은 뭐 친명 뭐 사당화, 뭐 친명 체제 구축 뭐 이런 걸로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다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네. 박수현 전 의원도 계시고 네.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어요. 그분도 그냥 단수 공천 받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 경쟁력 조사 결과 20% 이상 차이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드라이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비슷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이 별로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지금 무난하다고 칭찬받는 거지만은 뭐 좋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원래 있는 현역이나 아니면 친문이나 이런 사람들 제끼고 이재명 걔라도 아주 좋은 인물을 끼워 넣는 거면은 국민들이 뭐 박수 칩니다. 네네네. 옛날에 이회창 총재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보면 굉장히 좋은 전문가 집단, 뭐 유승민 같은 사람들, 뭐 원희룡, 뭐 그다음에 뭐 지금 서울시장 하고 계신 오세훈, 막 이런 네네네. 분들, 나경원 이런 분들 막 중용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 좀 물러나라라고 하니까 물러나는 분들 엄청 반발했지만 국민들 뭐라는 거야? 이 지금 세피가 훨씬 낫네. 네. 그러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공천은 보면 막 세력끼리 싸우는 건 알겠고 이재명 대표랑 누가 친하냐, 막 무슨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막 누가 찐명 후보다 막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네네네. 그 중에서 특별히 그러면 찐명이건 아니던 간에 뭐 이 사람이 특별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 내지는 민주당 쪽 인재풀을 지금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소홀했다. 국민들이 알만한 괜찮은 인물이라는 게 괜찮은 별로 반찬들이 없어요. 안 보인다. 네, 안 보여요, 잘. 네. 뭐 국민의힘도 사실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뭐 무난하게 가니까. 아까 그 반찬에 무말랭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댓글에 무말랭이가 제일 제가 잘 무말랭이. 무말랭이 좋습니다. 맛있죠 네, 무말랭이. 맛있고. 예. 네. 매일 먹어도 안 질리고 그죠? 예, 그다음에 오래 갑니다. 무말랭이. 맞아요. 네. 자취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최고죠, 베스트죠. 와 너무 전투식량 같은. 그렇죠. 걔네들- 나머지 반찬들은 금방 상해요. 네, 냉장고에 아무리 오래둬도 마르지도 않아. 이미 말라 있는 애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여튼 민주당 공천은 그 정도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공천 잡음이 없는 걸로 지금 많이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이 작업을 사실 이제 초보일 텐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평가 같은 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네. 일단 신속함에 있어서는 좋게 평가하고 있어요. 신속함? 왜냐하면 저 네. 같은 경우에 이제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2월 14일에 받았거든요. 2월 아, 13일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쪼꼬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와이프한테 받았지. 누구한테 받았나. 큰 재미 없죠. 예, 다른 분한테 받아야지. 근데 안전합니다. 진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 쇼다요. 저희 써있네. 갑자기 프로그램 전체를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공천 받았다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욕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네. 그 14일, 13일 제가 7시 반 정도에 인터뷰라고 다음날 아침 9시 정도에 받았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결정이. 하루 만에 받은 거예요? 12시간 만에. 예정돼 있던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정도면? 그 정도로 사천이네.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말에 대해서 왜 아무도 안 믿어주시는지 저는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존댓말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2020년도엔 3월 2일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3주 정도 땡겨서 받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나왔던 주말까지 발표한 걸 보면은 단수 공천이 89명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럼 반 이상을 이제 했다고도 반 정도는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선 치를 때도 네네. 이미 벌써 다 이제 그 2명만 딱 정해가지고 아니면 2-3명 딱 정해서 이제 경선도 발표 룰을 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뭔가 진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네, 네. 잡음이 없고 무난한 거 정도만 가지고도 잘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특히 20년도에 그 이상했던 공천 과정, 시끄러웠던 공천 과정, 진짜 개파 간에 피 터지게 싸웠던,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이것만이라도 엄청 잘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떻게 밖에서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좀 평가를 좋게 하고 후하게 있습니다. 좀 하실 만한 거 같은데 네. 밖에서는 약간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저 수도권에 자리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든 꽂을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다 현역들이니까 전환 배치가 편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잡음이 별로 안 나오지. 사실 뭐 당이 잘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닐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잡음 없이 가면 괜찮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상황이 그렇게 처해 있는데 거기서도 못하려면 한없이 못할 수 있어요. 전 총선의 성적조차도 우리의 자산인데. 그럼요. 네.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때 못했으니까 나온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권력 투쟁,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천에 뭐 사천 뭐 이런 얘기 네네.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보다 더 못될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 제가 한두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얘기해 보면은 네.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100석도 못할 거다. 국민의힘 80석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면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뭐 돌려막기가 됐던 네. 제대로 뭐 순환 배치가 됐던 무슨 말을 써더라던 지금 당이 하고 있는 공천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네. 저 10년 동안 이 당에서 몸담고 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아온 공천 중에서는 굉장히 무난하게 잡음 없이 그리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이제는 좀 정신 차리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저는 그 이번에 그 국민의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여당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당답다? 네,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으로서 공천을 했어요. 그렇죠. 큰 잡음 네.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큰 잡음 없었고 그때는 지금보다 의석이 훨씬 적었죠. 지금 마치 국민의힘 상황인 그렇죠. 거군요. 12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난 꼴이니까 그때 네, 당시에.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보다 더 적은데 우리보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수단과 옵션들도 있고. 옵션들도 방법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특히 여당과 중도층, 특히 우리 측 지지층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힘이 셀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어긋남이 없을 때고 그 다음에 이른바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에서 경선 붙으면 청와대 이 세 글자만 붙이면 다 이길 때예요. 청와대 그래요? 행정관, 청와대 맞아요. 비서관 그때가 맞아요. 그 타이틀만 붙이면 다 그냥 경선에서 프리패스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이냐면 제가 볼 때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데 그때 청와대가 그러면은 공천 개입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요 그 대통령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청와대라는 이름 석자만 본인이 이게 사진 하나 이렇게 딱 그렇죠. 있으면 경력 타이틀로 달고 나오면 그냥 네. 이길 때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어떠냐면 제가 볼 때는 인기 측면에서는 없어요. 대통령 인기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힘은 여전히 쓸 때입니다. 아. 아직 3년이나 더 남았고 네. 그 다음에 또 검찰 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정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힘이 센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센 대통령의 뭐 면면을 보여주는 게 심지어 이 당에서 그래도 막 뛰쳐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약간 이른바 반골 기질이 있고 다소내용 경력이 있는
하태경 의원까지 자리를 밀어내면서 네. 거기에다가 이른바 핵심 측근인 주진우 네. 인사비서관을 꽂았어요. 아니 인사비서관이 아니라 그게 뭐였죠? 하여튼 주진우 비서관을 꽂았어요. 네네. 하태경이 어디를 밀려났어요? 서울로 해운대였다가 해운대에서 본인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본인이 밀려나는 거야?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운대에서 했지만 거기야말로 3선 정도 그 좋은 데서 3선했으면 하태경 선배 나온 거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밀려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장재원 의원 같은 네. 경우도 스스로 이제 그렇게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대통령 인기일까요? 대통령 인기 때문에 어차피 대통령하고 척지면 어차피 선거가 떨어질까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뒤에 바치고 있는 사정 권력의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포로서 그렇죠. 공포 정치하는 거죠. 근데 그 부분 관련해서 네. 이제 결국에는 그 사정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자신 바로 밑에 있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내면서 네. 그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분란 없이 끌고 가는 건 잡음이 생길 수가 없다. 네, 여당답고 네. 뭐 그게 선거 전략상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나름 그 자체로 고맙습니다. 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지지층이 가장 싫어하는 건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시키느냐도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데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만족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좀 약간 반대할 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도움이 되죠, 실제로. 그죠? 예, 예. 아마 천하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천하람 인정합니다. 네, 천하람 위원장이 보실 때 전 당이었던 네.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네, 저는 그래요? 네, 그거는 저희한테 매우 안 좋지만 뭐 평가할 부분 평가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오. 최소한 대통령 측근이나 검사를 무리하게 현역 의원 날리고 꽂아 넣지만 않는 것만 해도 네. 평균 이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런 면에서는 기대치 관리를 잘했어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네. 식으로 뭐 검사 수십 명, 뭐 대통령실 수십 명을 그냥 TK, PK 텃밭에다가 마구잡이로 그냥 밀어넣지 않겠냐 했는데 네. 물론 개혁신당 영향도 일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현역 의원 마구잡이 컷오프 시켜버리면은 갑자기 대구가 격전지가 돼버리고 이러면 선거 못 치르거든요. 국민의힘 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은 개혁신당이 있든 뭐 무소속이 출마가 무섭든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여러 비토 여론이 있었던 게 너무 마구잡이로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라는 네. 그런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고 있다. 저는 뭐 평가합니다. 그래요? 네. 국힘 평가를 과연 이제 이 좋은 평가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될지는 앞으로 이제 공천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보여지긴 할 텐데 여튼 여당의 공천이 훨씬 더 자본 없이 가는 거는 뭐 원래 그런 좀 측면이 있다. 그렇죠. 네, 이건 한번 좀 이제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2020년 선거에서 네. 2020년이 아니라 2016년 선거에서 당시에 새누리당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는 친박을 넘어서 찐박 간별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망한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심지어 180석, 200석 얘기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새누리당이 180석, 200석을 한다. 맞네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당도 못하고 2당으로 주저앉은 가장 큰 이유는 그 자신감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갔어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지금. 아니 저희는 전혀 무리하지 민주당이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대충대충 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욕심 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타 경선이 무리하게 쳐낸 적이 없어요. 지금 그 이른바 개혁신당에 가신 네. 분들도 타 경선 지역이에요. 본인이 경선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아까 경선 임종석 얘기 다시 두려워 피하시는 하면은 분들이 임종석 그 비서실장을 아예 그 여론조사에도 넣지 않은 게 무리하게 쳐내는 거라고 본다니까요. 아니요,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 당에도 그 당에 당원 당규가 있듯이 민주당에도 당원 당규가 있어요. 근데 현역 의원이 나오면 그렇죠. 현역 의원이 나오면 거긴 전략지역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이번에 돌렸던 인사들은 영입 인재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 사장 출신이라거나 네. 아니면 과학기술 인재 영입 인재라거나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신청한 게 문제이지 만약에 그분이 다른 곳에서 경선하시겠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룰대로 갑니다. 저희는. 근데 정치라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간을 파악하고 열어주면 상대방하고 사촌 같이 논란이 대화하고. 나옵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할 얘기입니까 지금? 사촌 논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양쪽을 깔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세 당의 리더들 인기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이재명, 이준석 이렇게 세 분이 있잖아요. 세 분 중에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본인 당 다 뽑으실 테니까 본인 당 빼고 2명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변호사님께서 네. 이재명 빼고 이준석, 한동훈 중에 누가 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낫죠.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이런 흐름이 있어요.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정치를 시작할 때 매운맛들이었어요. 다. 그러네. 굉장히 말이 세요. 워딩. 그런가요? 셋 다 그래요? 워딩이 엄청 네. 셌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즘에는 고구마라 평가까지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위에 걸맞게 자신의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좋게 표현하면 무게감, 나쁘게 표현하면 좀 답답한. 약간 발랄함이 사라지는군요. 네, 발랄함은 좀 사라지지만 그만큼 본인의 말 한마디 워딩 하나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무게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왔는데 역시 정치 경력이 가장 짧은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너무 일이 가볍다. 좋습니다. 가볍게 독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재영 위원장께서는 한동훈 빼고 이재명, 이준석 둘 중에 누굽니까? 이재명. 이재명이요? 음. 어떤 면에서 그렇죠? 신당한테 미안한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정치 본질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치의 본질에 뭐냐면 굉장히 권력 지향적이고 네. 그 본인의 세력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네. 총선 이후에 거기에 이런 잡음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감수하더라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양당 정치, 거대 정치를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강한 권력 의지 같은 것들. 강한 권력 칭찬인 의지죠. 척하면서 매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들어볼게요. 그때 이재명 대표 이름 석자가 나왔을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매운맛이라고. 아니 근데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좀 더 당대표다운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거대 정당 당대표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아직은 미숙한 점이 보인다. 그 미숙한 점이 뭐냐면은 근데 그 미숙한 점이 굉장히 커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자꾸 당원 당규와 그 경선 룰 뭐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데 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물론 당원 당규 그걸 지키는 거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항상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의 요청인데 네네. 그 경선룰 때문에 임종석하고 저렇게 싸워대야 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한 답변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거를 계속해서 기치를 내세우고 한다면은 글쎄요, 전 지금 미리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잘된 공천이 될 수 있을까? 그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칭찬인 듯 하다가 아닌 걸로 빠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여튼 이제 한 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주셨고요. 공천 관련해서는 이제 시스템이라고는 이제 네. 말씀 주셨으니까 더 이상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 표가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 있습니다. 저는 뭐 그냥 이준석 빼고 이재명, 한동훈 중에 최근에는 한동훈인 것 같아요. 한동훈 그래요? 위원장인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면이 좀 제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균형감 같은. 그렇게 희한하네. 111로 가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위기였던 거는 권력을 과하게 휘두른다라고 하는 프레임이었어요. 그게 대통령이 됐든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됐든 네네네네네. 뭐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던 뭐 비대위원장이 됐던 네. 권력을 과하게 행사해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깎아먹는다는 것이 최고의 위기였는데 네. 어쨌든 지금 공천 국면으로 넘어와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다루는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는 아주 별로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공천 국면으로 넘어와가지고는 네. 대통령이든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든 내 사람을 챙긴다라는 느낌은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좋게 보신다고 보거든요. 네네. 권력자가 자기 권력욕을 그래도 조금 내려놓는 모습.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오늘 조상호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어쨌든 내 사람을 좀 챙기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위원장님이 약간 돌려서 깐 것도 있는데 내 사람 챙기겠다는 게 너무 좀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세련된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번 공천 국면에 한정해가지고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국민들이 보시기에 현재 시점으로는 낫지 않나 네. 판단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그 지금 단순 공천 받으신 분들을 몇 면을 보면 이른바 친윤, 맞아요. 윤핵관도 많아요. 네, 네.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다 뭐 예를 들면 이만희 의원, 네. 윤재욱 의원
그다음에 주진우 비서관, 윤한홍, 예,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이 진짜 이른바 친윤 핵심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은 다 공천 받았어요. 아니 다 그건 단수로. 진짜 우리 당을 몰라서 그래요. 윤재혁 선배 진짜 몰라서 그래요. 왜요? 찐윤 아니에요. 이만희 의원도 사실은 사실 친윤은 아니에요. 아 그럼 짝퉁이에요? 아니 그 거기는 친윤 호소인입니까? 아, 그냥? 여기서 갑자기 이재영 위원장이 지금 친윤 간별사 하는 겁니까 지금?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거기는 오히려 친박. 오히려 따지면 아, 과거로 친박. 오히려 돌아가자면 그렇고. 아. 근데 박대출 의원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마찬가지고. 아 근데 박대출 의원은 친윤은 맞아요. 뭐 갈아탔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찐윤 뭐 그 오리지널 뭐 윤 대통령과 뭐 함께했던 그런 그룹은 아닌 걸로 보겠습니다. 아, 이른바 신친윤이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신친윤도 그러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경찰 출신들. 아, 뭐 이만희, 윤재호, 그다음에 뭐 윤한홍 이런 분들 말씀드려요. 이철규. 이철규, 네. 예. 이게 항상 보면 당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볼 때는 조금 뭐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한 어쩔 수 없이 나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마우스복싱 가봤는데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뒷부분이 별로 재미가 없어서 출연료 2배를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한 예, 1.2 정도 어떨까요? 그래도 1.6 정도로 합시다. 1.6 정도 예, 할까요? 예. 제작진과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천하람 전 최고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이재영 위원장님 고생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네. 네. 지금도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열심히 지금 인사하러 다니시는 거죠? 4시 반에 일어납니다. 양측에 이렇게 날개가 딱 붙어서 오시니까 역시 네. 그래도 공천자는 다르시구나. 엄청 부러우시죠? 네, 부럽습니다. 네. 언제 결정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아마 이번 주 중에 경선 여부, 그다음에 경선하면 누구랑 하게 되는 건지 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월 말이나 3월 초, 3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 직접 만나보면 막 엄청나죠, 환호가? 뭐 환호가 엄청나지는 않은데 왜요? 그래도 다 알아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는 분들 꽤 많이. 그래서 장례만 여의도에서 봤어요. 약간 네, 이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 네, 바랍니다.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회자 양반은 왜 선글라스를 껴요? 뭐 아. 길에서 진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짜 눈을 고맙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보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싸가지 없어서 낀다는 사람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아니 저랑 같이 방송해놓고 딴 데 가서 그렇게 정영진이 싸가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야, 있지. 그게 진짜 내부 총질이네. 아, 근데 출연했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섭섭해. 예, 여러분 눈 건강 때문입니다. 네. 자,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또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